습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9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늦게 불러? 내가 얼마나 광화문에 나가고 싶었는데. 자유마을 만세다. 사랑제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다. 이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왜 뻘건 애들 뻘갱이 싫어합니까? 아니, 걔네들이 싫어요. 싫어요. 그 어린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한데도 죽였잖아요. 우리 6.25 때도 제발 아직도 돌아서라 그랬어. 귀순하면 살려준다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베풀었다고. 근데 얘네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사람의 본분을 몰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본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사람의 본분이에요. 저는요 195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사변동입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해방 맞고 아무래도 얘네들이 안 되겠으니까 여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내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큰형 큰 누나 작은 누나하고 일꾼을 셋 사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받은 교육은 뻘갱이는 못 써. 상대도 하지 말라우. 고조 이 말씀을 내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다래. 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뻘건 교육 받은 애들은 나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쳐질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나쁜 애예요, 문재인이는. 그 살겠다고 평화를 찾아서 이남으로 원해를 보내서 죽이게끔 해서 이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여러분 솔직히 해서 문재인 시대 때 떠들고 싸웠던 사람이 애국자예요. 지금 괜히 나서서 떠드는 애들은 애국자 아니라니까. 뜰부분 오라고, 뜰부분 오라고. 예. 내가 잘해드릴게. 예. 예. 권투 선수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 줄 아세요? 열심히 싸우다 맞고 갔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맞고 쓰러지는데 때린 놈이 나 붙잡아주고 있어. 이건 미치는 거지. 이거 그냥 쓰러져서 지면 좋은데. 에? 나보고 뭐 사전 오기의 사나이라고 어떻게 4번을 일어났냐고 그러는데, 아니 아픈 거 아니까 일어났지. 아픈 거 모르면 시합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픔을 아니까 우린 이길 수 있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잖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이겼습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아유 멋있잖아요. 권투 두 손으로 하잖아요. 한 손으로 하나요, 여러분? 예. 앞으로 친해집시다. 그리고 광화문 나오면요, 저도 지난번에 그 자유마을 갔었잖아. 그 나한테 막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나 못 봤어요? 나는 저기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그 시의회 앞에 건물에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광화문 쪽으로 쭉 저 면세점 앞으로 해가지고 T턴 해가지고 절로 갔지. 근데 여기 와서 한번 여러분들 보고 사인하고 싶더라고. 어때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러분 내 말에 은혜 받지 못해. 오늘은 제 이후에, 제 간증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해 줄 거예요. 그 찬양으로 듬뿍 은혜 받으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젊은 아이들, 젊은 우리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제가 강연을 다닐 때 참 눈물 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의왕에 살기 때문에 광명역에서 이제 KTX를 타고 강연을 다니거든요. 그럼 KTX 타려고 그러면 여기 애기를 딱 안고 막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비행기는 늦어도 탈 수 있어요. 근데 기차는 늦으면 못 타. 그 비행기에서는 자꾸 부르잖아요. 근데 기차는 그냥 느린 것 같지만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요 기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초록불이 끊길까봐 애기를 꼭 안고 뛰어서 건너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키운 자식들입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저 공산당 놈들한테 뺏기면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봅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뻘갱이는 안 된다니까. 얘네들 가끔 가다가 말이죠. 야, 그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그 카메라 비치니까 그냥 난 척 하려고.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세계 챔피언 어떻게 됐어요? 4회전 이겼죠. 6회전 때 이겼죠. 8회전 이겼죠. 10회전 이겼죠. 그리고 나서 12회전 동양 챔피언 됐죠. 그 다음에 15회전 때서 세계 챔피언 됐죠. 이 뻘갱이들은 4회전 6회전 뛴 게 지금 10회전 12회전 자리에 앉아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4회전 6회전 뛴 아이들이 어떻게 10회전 선수가 되냐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지. 정광훈 목사님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웠을 때 그 목에도 이 쇠를 다 바꾸서도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생각해서 마음 먹고 실천한 분이야.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요만큼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간증도 많이 다니고 정말 뭐 대한민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 간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뜨거운 합창, 뜨거운 찬양은 처음입니다.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아까 저녁을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어 그래. 반찬들 맛이 있고 이게 성령이 함께하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참,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제 후배들이 남대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야 영진아, 형이 말이야, 내가 오늘 말이야 그 정광훈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지 않냐? 사랑제일교회 가잖아. 그랬더니 아유, 그 사실 형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정광훈 목사가 홍수환 왜 안 부르나? 왜 정광훈 목사가 홍수환이 광화문에 안 부르나? 그런 친구들이 사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아니 앞으로는 뭐 부르겠죠 뭐. 네. 네, 앞으로 안 불러도 좋은데요. 저는 이 몸으로 느낀 사람 아니에요. 몸으로. 제가 왜 요새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권투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권투가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예? 맞으면 가고 때리면 보내고 우리는 거짓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복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우리 후배들이 왜 어떻게 권투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럼 저가 그래요. 왜? 아니 왜 권투를 그렇게 가르치? 막 그렇게 가르쳐야지 임마. 맞으면 가 임마. 권투는 무슨 권투가 무슨 아이스 뭐 베이스볼이냐 축구냐. 이건 사람이 사람을 때린 거기 때문에 날 미워해도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이기고 나서 고맙다고 그러지. 그냥 사탕 발림으로 알아서 야 그 정도면 됐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사이가 엄청 나빴어요. 내 스승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된 거야. 선생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요? 챔피언 안 돼. 이해전 더 뛰어 이 새끼야. 그러면 아유 오늘 그만해도 돼요. 더하는 지금 말 안 들어? 이러면 세계 챔피언 안 돼요. 이거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이 없어. 더 해 인마. 너 선생님이 일본 갔다 왔을 때 뭐 했니? 예, 운동 끝나고요 뭐 친구들 만나서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집으로 가서 그랬죠. 뭐 너 운동 못했어. 운동 열심히 하면 친구 만나서 커피 먹을 시간도 없고 몸이 빨리 쉬고 싶은 거야. 그런 선생님 밑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세계 챔피언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갖고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여러분 육군 1등병 때입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환이 상대가 누구냐 이거 다 볼 수 있죠. 얘 주특기가 이거구나. 우린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에 나하고 싸울 상대 잘 보니까 아프리카야. 검은 애구나. 그리고 알고 갔더니 검은 애가 아니고 하얀 애입니다. 아놀드 테일러. 그거 어떻게 연습을 해야 세계 챔피언이 되나? 그래서 제가 남산 계단을 택했습니다. 남산 계단. 내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간다면 탑까지 난 세계 챔피언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탑까지 1978계단 뛰었어요. 안 돼. 꼭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안 됐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또 뛰었어요. 또 안 돼. 일주일이 안 돼. 일주일. 선생님이 하루 쫓아나왔어요. 야 너만 권투했니? 나도 했지. 나도 남산 계단 저 다 뛰어 올라갔어. 사회전 6회전 뛰고 그럴 때 내가 그래도 한국의 초대 페더급 챔피언이야. 나도 뛰었어. 네가 왜 안 돼? 안 되는데요. 참나 그러지. 두리번거리니까 안 되지 이 새끼야. 계단만 보고 뛰어봐. 가만 보니까 내가 뛸 때 이러고 뛴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만 보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계단이 더 이상 내 시야에 안 들어와. 없어. 앞을 딱 보니까 올라왔잖아. 이 기쁨. 여러분 락키 영화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의 그 계단 좀 뛰어 올라가고 짜자잔 짜자잔 짜자. 그거는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다. 내가 먼저 꼭대기를 쳐다봤다면 난 못 뛰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에 미쳐서 열심히 뛰니까 올라온지도 몰랐을 때가 올라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시합날 다가왔죠. 근데 홍수환이가 그때부터 애국자 됐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합하는데 그 원양어선 선원들이 태극기를 흔드는데요. 우리나라 배가 아니야. 우리나라 배도 없었어. 74년도에.
그 외항선,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잘 못 사니까 남의 나라 배 타고 돈 벌죠. 그때 그냥 태극기를 흔드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내가 오늘 죽어도 선생님 타올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영이 먼저 간다고요. 내가 이 말을 건넸을 때 나는 이미 이겼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 야, 저 새끼 말이야, 이래전서부터 죽여버려라. 어? 이래전이야. 아주 기를 팍 죽여버려. 알았습니다. 시침이 뚝 떼고 있다. 그냥 급습을 하니까 갑자기 이놈이 없어져. 이 새끼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내 거 맞고 떨어졌어요. 우리가 권투 선수라고 다 보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후두르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없어질 때가 있어. 그럼 이게 다운이야, 이게. 에? 그래, 너무너무 기뻐갖고 뉴트럴 코너에 가서 딱 섰죠. 그런데 이게 룰 미팅할 때 이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다운을 시킨 사람은 뉴트럴 코너에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댄다거나 뭐 알리처럼 딱 링줄을 잡고 있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원칙이죠. 나도 맞고 코너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고 휘청휘청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얘가 쉬다가 말았어. 그리고 날 딱 보더니 뒤로 이렇게 뒤로 가라는 거야. 자, 그 룰 미팅을 잘 봤으면 내 이래전에 케어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뒤로 가라 그래서 다시 뒤로 가다 보니까 다시 파이트 했는데 땡 쳤잖아. 그래갖고 1회전이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또 5회전에 또 패버렸어. 그러니까 5회전에 또 안 보여. 그러니까 또 쓰러진 거야. 기뻤죠. 그러니까 때리는 대로 다 맞아. 그 남산 계단 때문에. 그 라운드판도 안 봤어. 내가 지금 몇 회전에 뛰는지 몰라. 그 회전마다 미쳐서 죽이는 거야. 근데 5회전에 다운시키고 몇 회전에 다운시킨지 몰라도 갑자기 눈앞에 시꺼멓게 나타나서 아차 하고 피하는데 맞았어. 귀가 나가버렸어요. 쭉 딱 해보니까 뻘리는 게 쫙 글러브 안쪽으로 묻잖아요. 뜨끈뜨끈한 게. 야, 찢어졌구나. 6, 7, 8, 9, 10, 11까지 레프리가 날 딱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커미션 닥터한테 귀 보여주고 시합 끊으려고. 그럼 이때까지 시합 잘했는데 TKO로 지잖아요. 탁 데리고. 야, 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그 커미션 닥터가 언제 날 봤다고? Let him go. 야, 시합 시켜. 이래가지고 시합이 지속이 돼서 14회전 다운 또 시키고 15회전 다운 또 시키고 그래서 이긴 건데 발표를 안 해. 그냥 지들이 이겼다고 하려고. 그 시절에 우리가 KO를 못 시켰으니까 그냥 저쪽에 손 들어주면 끝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사정에 무슨 국제적으로 고소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nd new 하잖아요. new니까 나지. 이 정도 영어 실력은 있어야지. and new 하니까 이건 내가 됐구나.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고 약속한 대로 우리 이기면 트위스트 주기로 했거든. 그 링에서 막 트위스트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이철원 아나운서 돌아가셨죠. 이철원 아나운서는 수아나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뭘 딱 뒤집어 씌워주는데 수아나 하고 엄마 목소리. 수아나. 엄마야 나 참편 먹었어. 얼마나 배고팠으면 참편도 먹었다 그래도.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은 이 말 뜻을 잘 몰라. 근데 우리 그때 진짜 미팔군에서 나오는 꿀꿀이죽 먹을 때, 꿀꿀이죽 시큰 먹다 보니까 아무리 씹어도 껌보다도 더 질겨. 빼보면 담배 필터였어. 참, 이렇게 살은 이 선배나 선생님이나 이런 장로님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젊은이들의 후손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교육입니다. 네. 보십시오. 이거 복 아니에요. 이게 바이블. 이게 책 아니잖아요. 성경이지.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홍수환 족보 따지면 홍경섭, 홍유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영어로 해드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러분이 깜짝 놀라잖아요. 권투 선수가 영어 잘한다고. 네. 여러분이 최고야. 자유가 최고야. 자유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freedom. 제일 고귀한 freedom. 그 자유가 is not free. 거저가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의 찬양을 들을 때 이야 살아있구나. 우리는 살아있다. 울컥울컥했어. 여기 앉아있을 때 내가 4번을 다운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사전옥이라 그러는 건 나 4번 다운당하다가 됐잖아요. 나는 애당초 하나님은 홍수환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믿습니다. 왜 앞집 아저씨 권투 선수였어. 그 내수동 87번지에 살 때 왜 권투 선수가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오냐고. 그런데 그 권투 선수를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김준호 선생님이었어요. 김준호 선수였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김준호 후원회장이 돼가지고 시합을 시키는데 사실은 은퇴한 사람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다고. 정말 권투 잘했어요. 바람개비야 별명이. 살랑살랑하면 다 지나가. 맞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어휴 저 아저씨 권투 잘한다 그랬더니 야 나 별명이 바람개비라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힘이 없으면 기술이 안 나와. 힘이 없으면 펀치도 안 나와. 힘이 딸리니까 그때는 여러분 링줄이 3개였어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링줄에다 딱 앉더니 그냥 다 피해 이러고 다 피해 들어오는 주먹을. 그러다가 딱 하나 스쳐 맞았는데 코피가 팍 터졌어. 근데 안 울어. 난 그때 그분이 내 영웅이 됐어. 코피가 났는데도 안 울어. 우리 어렸을 때는 코피 나면 끝. 코에서 이상한 게 흘러내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닦으면서 댐비는데 아빠 저 아저씨는 코피가 났는데도 안 운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권투 선수는 우는 게 아니야. 그러자 아버지가 제가 중앙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어머니가 너무 드세.
여자가 드세면요 이 남자가 오래 못 살아. 난 그거 정말 난 아멘입니다. 나는. 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귀여워해가지고 권투시합 그거 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다 우통을 벗어요. 그럼 난 다 아버지 배를 때리는 거야. 우리 수환이 지난번보다 세졌는데. 나 이 맛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동대문 운동장 앞에 을지로 4가 그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 그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땅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팔았어요. 우리 제일 큰형 장가 보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뚜껑이 열린 거야. 그날 밤 돌아가셨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냥 게시판에 복싱 포스터만 볼 때마다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그때는 이 헬리콥터 안에서 그 삐라를 뿌렸어요.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누가 시합을 한다. 동대문 공설운동장 뭐 이래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면 그걸 주워서 딱 보면 이 서강일이하고 양재근이하고 시합하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 볼 때마다 아버지가 더 보고 싶고 정말 뭉클뭉클해지고 자존심도 꺾이고. 왜? 우리 애들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들이 있었잖아. 그 아버지 있는 애들이 부럽고 이게 자꾸 내성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웅이 나타났어요. 김기수.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 김기수. 저는 지금도 내 영웅입니다. 그 사람은 88전 87승 1패. 그 1패가 크리스찬입니다. 김기수 선수 1패. 88전 87승 1패가 쉬운 겁니까? 그게 아마추어 전적이라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1패가 이태리의 니노 벤베누티한테 로마 올림픽 때 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4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프로로 전향했어요. 프로로 전향하고 첫 번 시합이 10회전 시합. 3회전만 뛰던 아마추어가 10회전을 뛰기. 10회전 이안산호 10회전 이겼어요. 이거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거예요. 이거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거예요. 이게 3회전 아마추어 3회전 선수가 프로 데뷔 전 10회전을 이겼다는 거. 그리고 나서 강세철을 이겼어요. 강세철 여러분 모르시죠? 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강세철이 있다 그래요. 아주 주먹이 그냥 철처럼 세요. 강철처럼. 강세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여러분들 아실걸? 그 유명한 도금봉 여자 배우하고 살았어요. 도금봉 모르시는구나. 알죠? 도금봉하고 살면서 이 김기수의 도전을 받아준 거예요. 김기수가 이겼어요. 네? 도금봉이가 그때 돈 300만 원 줬어. 김기수한테. 다음번에 져달라고. 네? 김기수가 받았어요. 너무 못 사니까 엄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잘 살아야죠. 우리가 300만 원. 야, 이 새끼야. 거기는 한경도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는 평안북도 여자고. 야, 너 권투 안 돼. 너 이 돈 받으면 권투 집어쳐. 너 권투가 안 돼. 그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러고 일본을 들어간 겁니다. 일본 들어가서 막 이겼는데 여러분 김일 선수 알죠? 김일 선수하고 김기수는 옛날에 여수에서 전라남도 대항 그 씨름 선수권 대회에서 김기수가 졌고 김일이 이겼어요. 그래서 서로 잘 알아. 그래서 일본 가서 계속 이기니까 동양 챔피언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동양 챔피언 도전했는데 안 받아줘.
도전을. 그러니까 그때 김일이가 딱 가가지고 야 도전 받아줘. 너 좀 맞을래? 이래가지고 도전을 받아줘가지고 김기수가 그 64년도 1월 달에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너무 기뻐서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실 로마 올림픽 때 니노 벤베누티한테 진 것도 아닌데 텃세 때문에 내가 졌지, 나는 꼭 그놈하고 다시 시합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갖고 찾아간 것이 그때 당시 대한중석에서 일하는 박태준입니다. 박태준님 회장이죠. 포스코. 저는 권투를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그 김기수라고 있잖아, 한번 키워봐. 전 모른다니까요. 어이, 연습 열심히 주먹 쌤은 이긴 거 권투 아니야? 멋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면 챔피언 되는 거예요. 지금 일도 안 하는 놈들이 챔피언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그러는 거지. 다 이문동 집 옆에다 체육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낮이나 밤이나 때리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래갖고 1966년도 6월 25일 장충 체육관에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6월 26일 그 다음날 시청 앞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홍수환이가 책가방을 들고 그 사람의 카퍼레이드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수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산소에, 아버지 무덤에 꼭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 말에 내가 맛이 갔어요. 나도 저 아저씨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권투해갖고 우리 아버지 세계 챔피언 돼갖고 우리 아버지 묘지 앞에 챔피언 벨트 갖다 놓는다. 그리고 집에 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부터 권투한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개수작 떨지 말고 공부하라오. 네 손을 봐라. 넌 권투할 손이 아니야. 공부해. 응? 그래 나 할래. 나 어렸을 때도 권투 구경도 많이 다녔고 난 권투 할 거야. 너 정 권투한다고 그러면 너 큰형한테 이야기야 가서. 그럼 큰형하고 나하고 그때 9년 차이예요. 어렸을 때. 그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9년 차이면 이거 엄청난 차이네. 아버지지 뭘. 그래서 몰래 했어요. 몰래. 그래서 서울특별시 학생선수권대회에 나갔습니다. 졌어요. 챔피언이니까 꼭 이겼겠지 하고 들으시는데 졌어요. 졌어.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거행된 성의경 배쟁탈 전국 신인 왕대회. 또 졌어요. 또 졌어요. 그래서 체육관으로 돌아왔더니 체육관 대항 시합이 또 있대. 그 체육관 대항 나갔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겠어요? 졌어요. 3번을 다 졌어요. 그래서 나 이거 권투 관둔다. 오케이, 관두자. 여러분 신기남 국회의원 아시죠? 신기남 국회의원이 형이 신기철이라고 저하고 동창입니다. 한때 가수도 했었죠. 그 신기남 아들 조카가, 그러니까 신기철이의 조카가 요새 그 가수로도 활동했고요. 그래 내가 권투 관둬야 되겠다. 이놈이 찾아오더니, 야 수환아 너 권투 관뒀어? 나 이긴 적이 없지 않냐. 관둬야지, 공부는 해야지 뭐. 그랬더니, 야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해줘야 돼. 서로 박수 쳐줘야 돼. 서로 안아줘야 돼. 왜? 얘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다시 해 인마. 넌 맞아도 폼이 좋고 때려도 폼이 좋아.
내 죽었어요. 내가 많이 울었어. 죽었어요. 넌만 너 김기수 닮는다고 김기수처럼 하고 머리 숙여갖고 반칙 받아서 네가 진 거지 실질적으로 네가 맞은 게 없어. 다시 해 임마. 이 자식.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도 시간을 줘야죠. 그래 막 시합을 하는데 안 되겠다. 선생님 찾아. 그래서 종로구 내수동 87번지에 살을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구경 간 그 권투 선수 집을 찾아가요. 김준호 선생 찾아가서 권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집을 떠나서 집에 와서 합숙을 하러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해갖고 드디어 69년 5월 10일 제가 중앙고등학교 고3 때 저는 장충채건 링을 밟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비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겼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비겼어요. 그때 내가 놀랬던 거,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오더니 너 나 모르는 줄 알았디? 야 새끼야, 너 한 번 이기고 관두라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부모 아니에요? 자식들 뭐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노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사남 3년대 엄마가 키우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 미군 부대에서 쟁반 나르면서 미군 부대 카츄샤 스낵바에서 일을 했어요. 그 나는 잘 살던 엄마가 고생하고 쟁반 나르고 이런 게 좀 보기가 싫었지. 그런데 카츄샤 스낵바에 카츄샤 애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잘 따라서요. 왜? 엄마는 김치찌개 그다음 돼지 비계 섞어갖고 이런 거 해주면 애들이 잘 먹거든요. 카츄샤들이.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 지방 사람들을 영어 배우라고 미군으로 보냈어요. 8군으로 뽑아줬다고. 오히려 배운 사람들은 전방으로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버터나 치즈가 입에 안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라면, 신라면에다가 뽀빠다 섞어주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해주고 이런 게 더 맛있으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치즈, 바다, 군복 이런 걸 다 우리 엄마를 주고 대신 밥은 거저 먹고 이래갖고 엄마는 그거 미군 그 야전 잠바하고 그다음에 바다 치즈를 배에 싸고 그다음에 양키 물건 장사한다고 여러분 이 검문소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미국을 좋아하고 미군을 좋아해. 우리 엄마 배 한 번도 안 만져봤어. 우리 엄마 배 만지면 다 잡혀. 왜? 딱딱하거든. 이건 뭐요? 그랬으면 엄마는 잡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 물건을 싹 빼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갖고 이 남대문 이쪽으로 가갖고 양키 물건 장사하는 데로 또 넘기는 거야. 이런 어머니의 고생 속에서 나는 4회전, 6회전, 8회전, 10회전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드디어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내가 비행기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36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 왜? 요번 시합만 이기면 엄마 고생 안 하잖아.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30만 원 받던 놈이 3천만 원 받았어. 100배 100배. 드디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좋아하겠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만났잖아요. 육군 1등병으로 악수 탁. 아주 작으셔. 까마잡잡하고 여기 저 수장을 표창장을 달아주는데 떨리더라고. 약주를 좀 과하시는구나. 가만히 보고 옆에는 사령관님이 딱 나와 있었어.
금일봉 하사 시간이 나온 거예요. 딱 열중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저 뭐냐 속으로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 손 자세는 시어로 있다가 하나 둘 셋, 이게 앞에 손 자세예요. 여기 딱 와갖고 보니까 그냥 편지 봉투 하나야, 하사금 하나. 그거 그냥 손으로 갖고 와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무거운 데다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오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청와대 오기 전에 군 부대에서 훈련 받던 대로 딱 열중시하고 딱 하나 둘, 왜 대통령이 바로 앞에서 대통령 손이 그 봉투에 딱 손이 닿으니까 하나 둘 셋 이거지. 엄마한테 주잖아. 그걸 날 줘야지. 엄마한테, 옆에 있는 엄마한테 주니까 이 손이 이게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무안에서 손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뭐 무안해. 그때 내 박정희 대통령 알아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아, 내가 그냥 얘를 줄 걸. 그냥 엄마를 주는 바람에 얘가 손이 얼로 갈 줄 모르는구나. 사람이,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 말씀도 참 멋쟁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진짜 이 머리가 먼저 간다니까요. 이 머리가 먼저 가는 게, 내가 그 봉투를 엄마가 줬어요. 나는 야 이거 봉투 받아라. 봉투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차를 탔어요. 그 청와대에서 MBC 문화방송국 가는데 아무리 늦어도 10분 15분이면 가요. 근데 그 10분 15분이 비행기 36시간 타는 것보다도 더 지루하더라고. 왜? 얼마 들었을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야. 이 앞에 운전수가 꼭 그럴 것 같아. 야, 홍수환이가 그거 어떻게 내 차 뒤에 앉자마자 봉투부터 뜯더라. 꼭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못 열어보고 MBC 문화방송 화장실로 들어가. 내 일생 가장 즐거웠던 시간, 요 세 손가락으로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안에 내용물이 비벼진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면 비벼지죠. 뭔진 몰라도 이게 비벼져. 쭉 뽑아보니까 48 되는 줄 알았어. 쭉 뽑아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이야. 200만 원. 여러분, 그때 100만 원, 74년도에 100만 원이면 잠수교도 없었고, 남영동, 가롤동, 청파동 원효로 여러분 100만 원이면 대지 건평해갖고 집 한 채 샀어. 그걸 그냥 나와갖고 엄마가 야, 그거 얼마 돈? 이래. 엄마 200이야 그랬더니, 얼마? 잘 안 들었겠지. 200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야, 그럼 나 100만 원만 좀 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 드리죠. 드리고 말고 드렸어요. 네. 그 다음날 한국 권투연에 100만 원 기증한 사람이 엄마가.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그때 그냥 집 한 채 그냥 줘버리고, 엄마가 너무 크다니까 통이. 그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내가 나머지 100만 원을 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엄마 밉다 하면서도 자식들은 엄마 따라간다니까. 저한테 한국 벤턴급 챔피언을 뺏긴 문정호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시합하다가 뇌진탕으로 막 혼수 상태였어. 그래서 100만 원. 여러분, 난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서 너는 아직도 그 수많은 권투 선수 중에 아직도 사랑받는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예.
또 4번 쓰러질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간증이 끝나요. 예? 제가 전성기를 지나서 27살이 됐을 때 나를 비참하게 2번이나 KO로 이긴 놈이 있습니다. 자모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폰소 자모라. 맞으면 잠이 옵니다. 자모라. 18전 18승 18KO승이었을 때 날 KO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제